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야외 영업 조치가 2년 더 연장됩니다. 뉴저지 주 상원위원회는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외 영업 허용 법안의 만료 기간을 오는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위반한 폴 살로 주 상원의원은 식당 야외 영업을 2년 더 연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일부 식당들이 아직까지 팬데믹 피해를 회복하는 중이고 고객들이 식당 야외 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 야외 영업 허용 법안은 1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개월여 동안에는 야외 영업을 제한하지만 나머지 약 6개월 동안에는 화재 예방 규정 등을 준수하면 도로, 보도, 주차장, 부속 공간 등에서 야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3개월 동안에도 해당 타운의 건축 안전 규정을 준수해 설치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식당 야외 영업 문화를 즐기고 업소 매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뉴욕처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구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노 리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지난 24일 롱아일랜드 협회와의 회동에서 연방교통안정청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경우 MTA는 가능한 빨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전철 등에서 노마스크를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되면서 학교나 직장, 상점 등에서 마스크 요건이 해제되는 등 방역 지침이 크게 완화됐지만 기차, 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은 내달 18일까지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뉴욕시 전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MTA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에서 18일 사이 전철 승객의 17%가량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27일 뉴욕 시내 도로 전체의 25%를 보행자와 자전거, 학교, 식당 등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립된 뉴요커를 위해 시작된 오픈 스트릿은 기존 도로를 차 없는 열린 공간으로 일정 기간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 교통대안그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한 유권자의 63%가 오픈스트릿 프로그램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시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식당 등이 연계된 오픈스트릿은 현재 시내 200여 개 거리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르면 오픈스트릿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0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부스터샷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가을 이전에 다시 코로나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추가 접종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데 연방정부 보건관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접종에 대한 피로감과 추가 접종 효과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50세 이상에게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식의 명시적인 권고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10대들 간의 총격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제14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뉴욕 시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벤자민 카도조 고교 인근 스프링필드 블러버드와 호레이스 하딩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16세 고교생이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인근 노스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학생 2명을 체포하고 총기 한정을 압수했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벤자민 카도조 고교 소속인 이 학생들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서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사이드 208-16 38 에비뉴 소재 주택 앞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의 어린이용 카시트에 총알이 관통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당일 오전 3시 해당 주택에서 파티를 하러 가는 길에 주차할 장소를 찾고 있던 10대 4명에게 약 20발의 총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19세인 한 명이 상반신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인근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은 총격 사건이 벌어진 해당 주택이 잦은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해당 주택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들인 투숙객들과 늦은 시간까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고성방가하는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평화롭던 동네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협상을 앞두고 크렘린 측은 지금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아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서 격렬한 교전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교전 끝에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시장이 밝혔습니다. 마르쿠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마을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북동 서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진격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면서 키이우시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키이우시의 통행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28일부터 교육과정이 온라인 형태로 재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 달 가까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차나 로마키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AFP통신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마리우폴에서만 적어도 민간인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을 앞두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은 없었으며 양 정상 간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